소아의 열성 경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성 경련이란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을 보이는 생후 6에서 60개월의 어린이에서 보이는 경련으로 중추신경계의 감염이나 전해질 이상 등의 급성대사 장애로 인한 경련이 아닌 경우, 또 과거 비열성 경련의 병력이 없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전체 소아의 2에서 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은 만 5세 이후 거의 소실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열성경련과 뇌전증을 동일시하여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열성경련은 뇌전증이 아닙니다. 열성경련은 그 양상에 따라 단순 열성경련과 복합 열성경련으로 구분합니다. 단순 열성경련은 전신 발작, 주로는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양상으로 15분 이내에 소실되며 24시간 이내에 1회의 경련으로 그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반면 복합 열성 경련은 국소 부분 발작 또는 15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인 경우 또는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의 발작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복합 열성의 경우에는 중추신경의 감염에 의한 경련일 경우가 있고 또한 복합 열성 경련이 뇌전증 발병의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합 열성 경련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 확인 및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열성 경련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만 5세 이전의 어린이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신경계의 미성숙으로 인한 발열에 대한 취약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약 50%의 환자에서 열성 경련의 가족력이 있고 최근 관련 유전자들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적 소인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열의 원인이 되는 감염증 및 원인 바이러스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열성 경련은 발열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합 열성 경련이거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련,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뇌 영상 검사와 뇌파 검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열성 경련의 처치는 일반적인 경련의 처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질식을 막기 위해 옷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옆으로 눕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팔다리를 주물러서 억지로 펴려고 하거나 입을 벌려서 수건을 물려주는 행동, 바늘로 손을 따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경련 중 구토가 발생할 경우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조치를 취하다 보면 대다수의 경련은 5분 이내에 소실됩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경련이 멈추고 이후 의식을 잘 회복한 경우에는 발열 원인에 대한 치료와 적절한 해열제의 사용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5분 이상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이거나 경련은 멈췄으나 의식 회복이 없는 경우,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 두통, 구토,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119에 연락을 취하여 가능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열성 경련에서 항경련제의 장기적인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성 경련이 오랜 시간 지속되거나 너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항경련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성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감염의 기회를 줄이고 해열제를 복용하여 발열을 줄임으로써 경련 재발 위험을 다소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열성 경련은 대부분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며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발열 기간이 24시간 이내이거나 첫 열성 경련을 겪은 연령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열성 경련 또는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거나 복합 열성 경련의 형태를 보인 경우는 추후에 또 열성 경련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발달 지연이 동반되거나 뇌전증 가족력이 있거나 복합 열성 경련의 형태를 보였거나 빈번한 열성 경련의 재발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뇌전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만 5세경까지는 경련 및 신경학적 발달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